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상장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루 전날 뉴스가 나왔죠. 자, STX 신한은행 트롤리고 해외 고객 신속 송금 서비스. 자, 기사를 보면은 자, 글로벌 원자재 산업재 B2B 트레이딩 플랫폼인 트롤리고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금융 기능을 신한은행과 공동 개발한다. 자, B2B는 기업과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급망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신한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변경 상장 재상장일 하루 앞두고 호재 뉴스가 나와줬는데, 자, 이게 허울뿐인 재료가 아니라 사측에서 인적 분할의 이유인 투트랙 전략.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 계획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금양처럼 매출도 없으면서 뭐 어디 광산에 리튬 매장에 몇백 조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꿈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바로 실체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인 거죠.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자, 원래 인적 분할 거래 정지 전에 투경 딱지가 붙어 있었죠. STX는. 자, 근데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경우로 해소가 됐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방해 요소가 하나 더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STX는 10월에서 11월 사이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투트랙 전략에 대한 자세한 사측의 계획이 좀 담겨 있겠죠. 신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총은 보통 하루 정도는 급등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트롤리고 신한과 계약했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이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인적 분할 재상장 때는 방망이 짧게 쥐고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관심도가 높고 현재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마주가 딱히 없습니다. 자, 초전도체가 여전히 핫하지만 지금 조정이 꽤 길어지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엠바고라고 하죠. 언론의 보도 금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 없어서 갑자기 주도주 자리가 붕 떴습니다. 자, 이때 내일 가장 관심도가 높을 종목이 STX,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관심도가 높고 수급이 몰리겠지만, 재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STX의 광기 섞인 주가는 언젠가는 거품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고점에 거품이 껴있던 그 자리에 팔고 나오기 위해서 방망이를 짧게 쥐고 단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거품이 완전히 거쳤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인적 분할 10곳 중 8곳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이수화학도 있는데, 자, 지금 장기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의 데이터에서 배우듯이 STX에서도 단기 관점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단기 관점에서 보라는 게, 자, 여기서 먹고 나오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이 시작될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재매수를 하자는 거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차트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자, 이때 정지였고 이후로 상장된 겁니다. 자, 내일부터는 STX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급등했다가 광기 섞인 주가인 거죠. 거품이 섞여 있다가 이렇게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주가 추세가 무너질 때, 투심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것처럼 흔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도 주체도 개인들의 투심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일련의 테스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수급세가 끊이질 않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아야 고점에 털어 넘길 때 받아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단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수십 번 강조드리는 게, 거품만큼은 무조건 100% 빠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태 모든 인적 분할 기업들이 한 기업도 빠짐없이 다 그랬습니다.
당시 테마의 주도주의자 품절주였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인적 분할로 관심이 집중되고 재조명되는 것 때문에 몰리는 수급, 그리고 그 수급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 흔적이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저녁에 올라가겠지만 카톡방에서는 흔적이 포착되는 즉시 말씀드려서 대응 가능하시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 문자메시지로 남겨놔 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 회사 측에서 자, 이렇게 공시로다가 기준 가격에 대해서 좀 안내가 나왔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죠. 자, 종가 기준 해가지고 종가 36,250원 기준에서 마이너스 50 그리고 플러스 200까지 설정이 된다. 그래서 최저 호가는 18,130원이 되는 거고 최고 호가는 72,500원. 여기서 이제 30% 상한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 가격들에서 요 두 가격이 아니라 요 사이에서 기준가가 뭐 얼마에 형성이 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30%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의 관심도를 보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STX 자체가 상장 주식 수가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요 3천만 주에서 0.8의 비율은 STX 그리고 0.2의 비율은 그린로지스로 상장 주식 수가 재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TX는 2,400만 주 정도가 되겠고 그린로지스는 한 600만 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대주주의 지분을 빼야겠죠. 대주주가 절반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 수는 각각 STX는 뭐 1,200만 주 정도가 되겠고 대략, 그리고 그린로지스는 300만 주 정도 되겠죠. 자, 이건 유통입니다. 유통 주식 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전제는 주도 주체, 세력의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자, 만약 주도 주체가 많은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급등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거품을 내는 거죠. 개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살 만큼 폭등을 시킨 다음에 뒤늦게라도 탑승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매도를 하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만약에 주도 주체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준가 설정부터 겁을 주겠죠. 물량 빨리 저점일 때 확보해야 수익성이 커지니까. 근데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쪽이 가능성이 높긴 하죠. 왜냐? 개인들은 일단 안 팔 거니까. 개인들은 원래 주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투자 심리, 평단가, 시드머니 다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게 상장이죠. 상장. 재상장이든 뭐 신규 상장이든. 자, 이때는 개인들도 무시 못할 어떤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단 수일 내로 다시 그 집단은 해체되고 투심은 제각각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있죠. 세력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게, 자, 보시면 거래 전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빠졌습니다. 자, 이 거래량은 STX의 신고 거래량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전날보다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의 음봉이라고 하죠. 파란색의 음봉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요 기대감만 먹고 나가는 어떤 거대한 물량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매일매일이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린로지스와 STX 둘의 전망을 같이 봤을 때
재상장 직후에는 그린로지스의 상승세가 더 셀 겁니다. 자, 왜냐면 유통 주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그린로지스의 상승세가 더 세다가 그린로지스에 몰리던 수급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해서 품절주라는 타이틀이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금세 요 STX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핵심 사업을 가져가는 존속기업 STX가 투자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010-2764-3885번 STX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을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재상장 이후 흐름과 거래를 보고 물량의 이탈 흔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빠른 최초의 흔적은 내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때 동시효과에서 기준가가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자, 요때도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지표입니다.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라는 것이 체결되고, 그 체결되는 것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가를 만드는 것도 결국 거래죠. 거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힌트이자 가장 명확한 힌트입니다. 그리고 기준가가 설정되고 나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 거래에서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재상장으로 기준가가 새로 설정되고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힌트는 이 거래에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실시간으로 물량 이탈의 흔적을 포착해서 근거를 포함한 매도 타점, 거품이 빠지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인적 분할 재상장 기준가 설정으로 단기 폭등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STX의 가치, 이 두 가지가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산된 가격이 주가에 반영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기대감은 오래지 않아서 빠집니다.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으로. 자, 기대감이 포함된 가격에 내 평가 손익부터 늘리고 과한 욕심보다는 그 다음 순서로 STX의 가치대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